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홍준원입니다. 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저의 주 업무는 유튜브가 아니라 미래 트렌드를 전달하는 강사의 역할입니다. 자,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같이 생성 AI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요. 너무나 핫한 주제이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껴진 점들이 꽤 있어요. 생성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점들을 모르더라.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 느껴진 점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알게 된 점은 아직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으세요. 자, 월간 활성자 1억 명을 돌파하는데 챗GPT가 2달이 걸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매달 이제 제가 여쭤보면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고 있긴 하지만 자, 강의에서 여쭤봅니다. 사용해 보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몇 번 써보긴 했다, 잘 쓰고 있다, 아직 안 써봤다, 다양한 반응이 나오지만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몇 번 써보기는 했다요. 제가 뭐 고령자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생, 교수, 기업 뭐 이런 임직원들에게 강의를 해도 거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아직까지도 많이 안 쓰시고요. 그리고 또 써보신 분들에게 여쭤봐요. 생성 AI가 도움이 되던가요? 라고 여쭤보면은 극명하게 둘로 나뉩니다. 너무 도움이 된다라고 예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직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쓰시는 분들은 진짜 잘 쓰세요. 어버이날 메시지 작성할 때 사용했다는 분도 계셨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 퀴즈 낼 때 너무 좋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용인대였던 것 같은데 한 대학생이 나의 생각이 타당한지 객관적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끝에 나온 이 의견 재밌어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여자친구는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것이 편하다고 하고 나는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구 말이 맞냐? 이런 식으로 서로의 의견이 달랐을 때 제3의 의견을 듣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강의 현장에서 여쭤보거든요. 궁금한 게 생기면 어디에 먼저 물어보시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대답은 여전히 검색 엔진이에요. 하지만 챗GPT도 이런 역할을 꽤 잘해주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궁금한 일들, 아이디어가 필요한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한번 여쭤보시라. 그래서 한번 습관화를 들여보시면은 이 챗GPT가 어디까지 사용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한계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알게 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생성 AI에게 사용법을 직접 물어보지 않아요. 아까도 응답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안 물어봅니다. 자, 특히나 저는 대학교 교수님들 강의를 많이 하는데 교수님들이 제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그 이유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궁금하셔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쭤봐요. 교수님들 혹시 이 강의 들어오시기 전에 챗GPT한테 직접 그 질문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은 아예 없습니다. 있어봤자 한두 명 제가 봤나요? 그래서 안 물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국악과 같은 학과도 챗GPT랑 연관성이 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물어보시면 되는데 안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부르기 전에 직원들이 여쭤봤나 챗GPT한테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 회사에서 온라인 마케팅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직접 물어보면 아이디어를 주는데 안 물어보더라. 참 재미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느껴진 게 또 접속 방법조차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어 한다. 자, 그래서 제게 강의를 요청하실 때 시연이나 실습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거절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시연을 보여줄 게 없는 것이 그냥 서비스 접속해가지고 채팅처럼 물어보면은 사용 가능한 것이다 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막상 해보면은 별거 아닌데.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앱을 받아야 하나요? 사실 파생 앱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아수겁이라든지 그런 거 필요 없죠. 자, 일단 빙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아이폰이건 안드로이드건 다 앱이 나와 있으니까 설치하시면 되고요, 앱을. 자, 챗GPT나 바드나 만약에 앱이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이버나 구글 검색 앱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이트 들어가고 거기에서 홈 화면 바로 가기 추가, 그래서 홈 화면 추가해 두시고 그냥 쓰시면 되세요.
뭐하러 파생 앱이라든지 아수거 같은 것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되시는 거고요. 자, 챗GPT 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이폰 용도로 나와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용으로는 곧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정식으로 나온 거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도 많습니다. 어떤 걸 쓰는 게 제일 낫나요? 챗GPT, 빙, 바드. 자,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어떤 걸 가장 많이 쓰시냐라고 하면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챗GPT 무료 버전입니다. 자,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챗GPT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확도도 떨어지고 한국어 능력도 애매하고 속도는 좀 빨라지긴 했는데 최신 정보도 안 주고 참조 링크도 안 주고 다 애매합니다. 최고의 성능은 아무래도 GPT-4, 챗GPT 유료를 쓰시는 거라서 웬만한 기업의 임원분들이나 교수님들이라면 한 달이라도 돈 내고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3시간에 25개의 질문밖에 못한다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하죠. 자, 반면에 빙 같은 경우에는 답변 정확도도 GPT-4 기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꽤 높고요. 장문 실력도 괜찮고 한국어 실력도 꽤 높아졌고요. 그리고 참조 링크, 최신 정보 다 주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챗GPT 무료 버전을 쓰느니 그냥 빙을 기본적으로 쓰는 게 더 낫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은 빙,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이 궁금하면 챗GPT를 또 써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뒤늦게 나온 바드 같은 경우는 와, 한국어로 사용할 때 일단 답변 능력이라든지 문장 능력 다 떨어져요. 장점이라고 해봤자 속도, 그리고 한번 물어봤을 때 3개의 답변을 준다는 건데 성능이 지나치게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보통 무료 사용이라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기본으로 써보시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최고의 성능을 위해서라면은 GPT-4, 챗GPT 유료 버전을 쓰시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뭐 그냥 이용 가능한 거 다 깔아두시고 다 걔네들한테 물어보시면서 원하시는 거, 자기한테 잘 맞는 거 쓰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 주요 내용이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강의 요청하실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알려달라고 하시거든요. 사실 처음 나왔을 때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저 유튜버에서 검색했을 때 2번째 나오는 영상 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챗GPT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서 느껴진 점은 뭐냐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비법이라고 알려주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 보다가 보게 된 이 게시글인데 구글링 잘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빈칸 채우기, 숫자 범위 지정하기, 유의어도 함께 검색하기 이런 걸 알려주는데 이런 거 꼭 필요한가요? 여러분들 구글 검색하시면서 이런 비법이 꼭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노하우가 있다기보다는 특별한 노하우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요청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 활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4월 달에 미래 트렌드 뉴스 저렇게 멋진 미드저니를 만든 걸 썸네일로 썼더니 이 결과물은 어떻게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방법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원하는 것만 입력을 했을 뿐 뭐 특별한 방법이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5월달 미래뉴스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북 커버, 표지를 디자인하는 프롬프트들이거든요. 자, 근데 어떤 거는 그냥 짤막하고요. 어떤 거는 굉장히 길고. 자,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길게 쓴다고 좋은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짧게 쓴다고 이상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 물론 뭐 미드전이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이미지 생성 AI의 경우에 어느 정도 배우실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나 미드저니에서 뭐 시드를 생성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이미지를 만들고 그럴 때는 조금 배우실 필요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그냥 이 AI를 이용해서 하실 때는 그런 것들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요청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이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과물이 복불복이다. 엄청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온 프롬프트를 똑같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복불복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 AI 최고의 활용법은 그냥 각자가 원하는 대로 요청하고 수정하고 선택하는 거. 이게 최고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하는 일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잘 나온다? 그거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프롬프트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도 있어요. 학생들이 혹은 직원들이 프롬프트 작성을 어려워하는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혹시 그 사람이 그 분야에 관심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궁금한 게 엄청 생겨서 자꾸 물어보게 되죠. 자, 어느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챗GPT 가져다 주면 알아서 질문하면서 잘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롬프트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잘 쓸 것이고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질문할 것도 없고 명령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중에 저는 써봤는데 결과물이 너무 뻔해서 사용 안 해요 라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생성 AI 결과물이 뻔한 이유는 질문이 뻔해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학과를 나오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뻔한 것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방식 자체가 이 단어 뒤에 나올 확률 높은 단어를 조합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냥 열어주게 되면 가장 확률 높은 뻔한 것을 뒤에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해보죠. 대학에서 물리치료학을 전공했다. 앞으로 반려동물 시장 성장과 관련해 할 만한 일은 없을까? 취업 말고 창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월 2천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일이어야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다채로운 대답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저출산 현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학생 수준의 글 작성해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뻔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과제물, 레포트 작성해봤자 좋은 점수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은 저출산 현상의 이점과 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로 좀 틀어서 질문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서 친척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한국의 전통 문화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일수록 뻔한 질문을 아마 피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과물이 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포기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지금 AI 스피커 아니면 시리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꾸 간략하게 명령어를 말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고요. 또 예전에 쓰던 AI는 뭐 조금만 어려운 걸 부탁하면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해서 포기해버리잖아요. 포기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AI 이거 안 되네. 포기하자. 자, 근데 챗GPT 아니면 바드 이런 생성 AI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새로운 화장품 광고를 해야 된다. 뭐 젠더 뉴트럴, 산뜻한 향기, 새로운 시대라는 키워드들로 소셜 미디어 광고 문구 작성해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줬어요. 근데 결과물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요청하시면 되세요. 야, 문장들이 너무 올드하잖아. 좀 더 젊은 느낌으로 안 돼? 그럼 거기에 맞춰서 힙하고 젊은 느낌 다시 만들어줬죠. 자, 그리고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느낌으로 그러면 또 바꿔서 해줄 거예요. 자, 위에 세 번째 제안한 문구 이상하잖아. 젠더 뉴트럴 화장품인데 놀라운 파워라고 남성성을 부각시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쪼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얘가 또 수정을 해줍니다. 자, 또 보세요. 아니, 너무 남성을 강조하지 말라고 불쌍할 정도로 제가 쪼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진짜 황당한 요구까지 해요. 좋아. 근데 남성을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남성들을 유인할 문구로 해봐.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직원 고용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계속 쪼으시면은 좋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별로네? 거기서 끝내버려요.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점이 이거 잘못된 정보, 자꾸 거짓말, 환각 증세를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잘못된 정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안 쓴다. 혹시 출처를 알려달라면 알려주나요? 이런 것들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써보다 보면 거짓말 너무 많아요. 예의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연구한 학자나 대표적인 책이 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쫙 알려주는데 이 중에서 한 책, 목차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 책은 존재하지 않는 책이라고 해요. GPT-4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펼쳐지고요. 또 요즘에는 플러그인 기능이 생겨났잖아요. 그 중에서 PDF 문서를 분석해주는 플러그인을 한번 써봤는데
자, 저기에서 한국의 풍력 발전 에너지 비율을 찾아줘 라고 했더니 2.9%라고 나왔어요. 일단 이 수치 자체도 틀렸고요. 야, 그거 PDF 문서 몇 페이지에 나오냐고 했더니 12페이지에 나온대요. 12페이지 보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뭐 1.1%라고.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그냥 쓰거나 잘못된 정보가 진짜 많은 게 사실이에요. 최신 모델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확성을 요구하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분명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혹시 얘한테 출처 알려달라면 알려주나요? 그거 진짜 많이 궁금해 하세요. 자, 일론 머스크는 언제 미국으로 이민 왔어? 라고 하니까 알려줬습니다. 자, 그 정보의 출처는 어디야? 라고 물어보니까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알려주지 않아요. 대규모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다라고 거의 대부분 대답을 하고요. 통계청 자료가 아닌 이상. 자, 바드 같은 경우는 일단 답변 자체도 틀렸는데 이 바드는, 구글의 바드는 출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꽤 알려주려고 노력을 해요. 보통 이런 자료는 어디 들어가면 나옵니다가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을 꽤 많이 주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뭐 링크를 걸어두거나 그러진 않고요.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 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질문을 하더라도 출처들을 아래 저렇게 쫙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처가 필요한 작업을 할 때는 빙을 사용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질문이에요. 어깨 충돌 증후군 뇌회전 치료법은 제가 그게 있거든요. 한번 물어봤는데 저기 출처들이 나오는데 제가 들어가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어디 블로그를 출처로 달아둔 거예요. 신빙성 없는 출처를 너무 많이 달아줍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한테 출처를 물어봐 봤자 그렇게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출처도 안 알려주고 잘못된 정보를 주니까 쓸모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그냥 감안하고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진짜 똑똑한 친구이지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고 쓰자.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대략적인 정보만 얻는 용도로 사용하는 수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보고 팩트 체크를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밖에도 사용할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용하거든요. 뭐 아이디어 얻기라든지 글 작성하기라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주니까 나는 이거 안 쓸래요. 그러기에는 장점이, 이점이, 활용도가 너무 많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강의하면서 느낀 거. 사람들이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으세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생성 AI의 결과물 소유권 저작권 누구한테 있을까요? 1번 사용자, 2번 서비스 제공기업, 3번 학습 데이터 제공자.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대답을 많이 하는 답변은 뭐냐면은 서비스 제공기업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픈 AI라든지 그런 회사의 것이라고. 근데 이거는 명백한 오답이거든요.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현재. 근데 이 부분을 진짜 모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죠. 예전에 제가 미래 채널에 올린 그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질문 많이 나옵니다. 생성 AI 사용을 우려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뭘 제일 우려하시냐?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지지 않냐는 거예요. 뭐든지 AI한테 시키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좀 이런 것과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니까 공간 지각 능력이 퇴화된다. 공학 계산기로 계산하는 게 무슨 공학이냐.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변화를 막을 수는 없는데. 자, 그런데 제가 챗GPT나 뭐 미드저니 이런 걸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오히려 다른 사고 능력이 굉장히 활성화되더라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성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제가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오픈 AI의 챗GPT, 뭐 마이크로소프트 빙, 구글 바드 등 생성 AI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도입 글을 작성해라. 자, 그리고 이러한 생성 AI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려가 늘고 있다는 전개 글을 작성해라. 자, 그런 다음에 챗GPT 무료 버전, 유료 버전 이런 성능 차이들도 내용에 포함해라. 결론으로는 제가 생각한 내용들을 개요로 작성을 한 다음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결말을 지어라. 마지막으로는 딱 완성된 글을 독자들이 읽을 때 더욱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작성해라. 분량은 더욱더 늘려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작업을 하면은 저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자, 이 작업 내용에서 AI가 대신한 일은 글 작성, 글 분량 조정, 어조 조정, 문법 교정 정도예요.
근데 제가 한 일은 뭐냐면은 주제 제안, 세부 내용 제안, 결과물 판단, 수정 방향 결정, 어조 결정, 너무나 많은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고 능력이 활성화가 됐겠죠.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럴 것 같아요. 자, 우리들에게는 CEO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따로 있고요. 직원들이 일을 수행하는 거기에 필요한 사고 능력이 따로 있었을 거예요. CEO는 아무래도 방향을 결정하고 세부 내용들을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명료한 것들을 잘 이해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자, 그러면은 챗GPT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사고하는 그런 부분들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완성하면서 시키고 세부 내용 조정하고 결정하고 그런 것들은 CEO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자면은 CEO가 직원들에게 일을 다 시키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졌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AI 자비스, 로봇 툴을 이용해서 일을 하니까 이 아이언맨은 AI와 로봇에게 일을 맡기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나요? 자, 그래서 챗GPT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동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잘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다른 영역에서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감되시나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늘 제가 강조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생성 AI 최고의 활용법은 뭐냐면 각자가 원하는 대로 요청하고 수정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특별한 게 아니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직원을 고용했다고 생각하고 집요하게 요구하기, 한마디로 쪼시다 보면은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시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워하고 멀게 느껴 하시는 것 같다라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생성 AI 강의를 하면서 느껴진 점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고요. 또 강의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알아내는 점들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또 정리를 해서 제가 컨텐츠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